어제 연방항소법원이 청소년 추방유예제도 다카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 등 동부에서 한국으로 가는 노선의 비행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운행시간이 대폭 늘어나면 직항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퍼듀 대학교에서 지난 5일 새벽 한인 유학생이 룸메이트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말까지 인구의 80%가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9만 명이 목숨을 건지고 93만 6천 명이 입원을 예방하면서 약 565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월 본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29일부터 조기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원치 않게 불법 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죠.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어제 연방항소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다카 강화 규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을 하급심으로 반환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제5순회항소법원은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다카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2021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2012년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됐다는 이유 등으로 다카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어제 하급심이 정당하다면서도 다카의 법적 논란에 맞서 이 제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지난 8월 공표한 새로운 규정을 고려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며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스럽다고 논평하고 의회가 정책을 영구화시키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현재 등록된 드리머 59만 4천 명에게는 현재의 지위 유지를 허용했지만 신규 신청은 불허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2년 6월 도입된 다카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다카의 혜택을 본 사람은 80만 명 이상으로 수혜자의 대부분은 중남미 국가 출신이지만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출신이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수혜자들에게는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해주지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등 동부에서 한국으로 가는 노선의 비행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운행시간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면 급유와 안전 문제 등으로 직항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공 우회 문제와 겨울철 제트 기류가 겹치면서 한국행 항공기의 비행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항공사들은 계절별로 항로를 변경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노선의 경우 여름철에는 앵커리지 근방을 지나 캄차카반도를 거쳐 일본을 경유하는 노선을 사용하지만 겨울철엔 강한 맞바람인 제트 기류를 피해 북극 항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현재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하늘길이 모두 막혔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러시아 영공을 우회해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돌아오는 노선을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노선은 겨울철엔 제트 기류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강한 제트 기류를 정면으로 맞으면서 운행하기에 비행시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지금 상태라면 최소 16시간 이상 비행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의 운항 승무원 승무시간 규정에 따르면 기장 2명과 부기장 2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운항 승무원의 최대 승무시간은 16시간입니다. 16시간 이상 운항을 하려면 중간 기착지에 내려서 승무원을 교체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예외적인 비행 상황이라며 운항 승무원을 5명 태워서 초과 근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퍼듀 대학교에서 지난 5일 새벽 한인 유학생이 룸메이트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던 바룬 매뉴시 체다는 학교 캠퍼스 내 기숙사인 맥커천 홀에 위치한 자신의 방에서 살해됐습니다. 용의자는 오전 12시 44분경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이버 보안을 전공하는 한인 유학생 사지민으로 살인 혐의로 구금된 상태입니다. 퍼듀대 경찰총 책임자는 피해자와 용의자가 다른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고 범행 동기는 무분별한 데다 일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티페카누 카운티 검시국은 체다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외상을 여러 차례 입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체다의 친구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체다가 4일 밤 친구들과 디스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비명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영상에는 사지민이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호송당하는 모습이 담겼고 대기하던 기자들이 그에게 범행 동기에 대해 물어보자 잠시 뜸을 들이던 사지민은 그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치 데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어제 오전 아직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며 경찰 측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런 결정에 대응해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기업의 석유 생산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석유 수출국 회원국인 오펙과 러시아 등 비회원국을 포함한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원래 장관급 회의 뒤 성명을 내고 국제 경제 상황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은 2020년 초 코로나19 세계적 대확산 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유가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오펙 플러스의 감산 최소화를 목표로 중동 산유국 정상들과 일주일이 넘게 논의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펙과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 결정에 바이든 행정부는 비축유를 방출하고 기업의 석유 생산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고정 가격으로 구입해 세계 석유 수요를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산유국에 주지시켜 왔습니다. 백악관은 감산에 대응하기 위해 11월부터 1,0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 추가 방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미국 내 생산도 독려할 방침입니다. 백악관의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절한 전략 비축유의 방출을 계속 지시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부에 국내 생산을 계속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책임 있는 조치를 모색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이언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플로리다주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는데요. 이후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비속어가 섞인 표현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돼 논란입니다. 어제 뉴욕포스트 등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허리케인 이언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플로리다주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한 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비속어가 섞인 표현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15년 정도 전에 낙뢰 사고로 자신의 집에도 화재가 났었다며 역대급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플로리다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레이 머피 포트마이어스 시장과 만나 대화하던 중 핫 마이크 사고를 냈습니다. 머피 시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찾아와 준 것에 감사를 표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도 나처럼 자랐다고 인사를 건넸고 머피 시장은 맞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도 날 엿먹이지 못할 것이라며 비속어를 섞어 말했고 머피 시장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당신 말이 맞다고 응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9월 28일에는 연설 중 사망한 제키 왈러스키 하원 의원이 자리에 있냐고 물어 논란이 됐고 지난 1월엔 폭스뉴스 기자를 향해 혼잣말로 멍청한 XXX라고 말했다가 사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 50세 이상 인구의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률은 36% 수준인데요. 연말까지 인구의 80%가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9만 명이 목숨을 건지고 93만 6천 명이 입원을 예방하면서 약 565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는 연말까지 미 인구의 80%가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접종할 경우 9만 명이 목숨을 건지고 93만 6천 명이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565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서 2021년에는 미국인의 50에서 55%가 백신을 접종한 결과 7만 5천 명이 목숨을 구하고 74만 5천 명이 입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50세 이상 인구의 백신 접종률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접종률이 36%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일대 연구자들은 백신 접종이 현재 추세대로 내년 3월까지 지속되면 겨울 코로나 감염이 다시 확산할 경우 매일 16,000명이 입원하고 1,200명이 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인의 접종률이 80%를 넘을 경우에는 정부가 563억 달러의 직접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추가로 135억 달러의 노인 의료보험비와 5억 달러의 저소득층 의료지원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9월 민간 부문 고용자 수가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 긴축에도 노동 수요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NBC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기업 대상 서비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어제 내놓은 9월 민간 고용 보고서를 통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20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 중앙치 20만 명과 거의 일치했지만 고용자 수는 전월에 18만 5천 명을 상회했습니다. 8월 고용자 수는 애초 13만 2천 명에서 5만 3천 명 상향 수정한 바 있습니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 긴축에도 노동 수요가 계속 견조함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자 수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폭을 확대하다가 5월에서 8월에 걸쳐서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9월에는 업종별로 물류 서비스 고용자가 14만 7천 명 증대했고 비즈니스 전문 서비스도 5만 7천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 서비스 고용자 수는 1만 9천 명, 천연 자원 생산 광업이 1만 6천 명, 제조업에서 1만 3천 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자 수가 잠정적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노동 수요가 크고 공급도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은 내일 나오는 9월 고용 통계에서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수가 27만 5천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연준 내 주요 인사들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피알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노스웨스턴 대학 정책연구소 연설에서 연말까지의 기준금리를 4에서 4.5% 수준으로 올리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연말까지 통화정책이 적당히 제약적인 지점, 기준금리 4에서 4.5%에 이르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금리를 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시장과 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화정책의 빠른 전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활동이 둔화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추측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빨리 금리가 인하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시장과 경기 악화의 신호가 나타나도 연준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또 기준금리를 그만큼 올려도 생산과 고용면에서 지나친 혼란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충분히 튼튼하다고 전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이날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단호하게 나설 것이라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전망이 현실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다음 달 초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본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의 조기 투표 일정도 공개됐습니다. 뉴욕시 유권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배정된 조기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운영 시간은 10월 29일과 30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1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11월 1일과 2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일과 6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의 조기 투표 장소로는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플러싱 뉴욕 시립대 퀸즈 칼리지 등이 있는데 웹사이트 Find My Poll 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도 같은 기간인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조기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버겐 카운티의 조기 투표소는 포트리 잭 알터 커뮤니티 센터, 해켄색 버겐 카운티 정부 청사, 파라무스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 등 9곳입니다. 카운티별 조기 투표소는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판하고 대화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최근 이뤄진 8발의 다른 발사와 함께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계속할 의지가 있고 북한의 대화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식수 규정 강화를 위해 23개의 신종 오염물질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건국은 이를 위해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연말께 최종 규정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식수 규정 강화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올해 초 서명한 식수 수질 강화법에 따른 것입니다. 뉴욕주 식수수질위원회가 주 보건국에 제안한 규정은 대표적인 식수 오염물질로 알려진 PFAS의 식수 내 농도를 낮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올 연말까지 퀸즈를 비롯한 뉴욕시 전역 9개 노선 300대 버스에 전용 차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제노 리버 MTA 회장은 해당 버스들에 장착될 버스 전용 차선 단속 카메라는 단속 시간 전용 차선 규정을 위반한 차량들을 촬영해 뉴욕시 교통국에 전송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TA에 따르면 현재 버스 전용 차선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버스는 123대이고 내년 말까지 총 600대의 감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전체 버스 전용 차선의 85%를 감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부터 29일 뉴저지 애틀랜틱 카운티의 그레이트 에그하버 톨부스에서 일반 승용차에 대한 통행료가 정상 금액인 $1 96센트의 2배에 달하는 $3 92센트가 청구됐습니다. 통행료 과다 청구 이유는 차량 감지를 하는 센서에 문제가 생겨 승용차를 트럭으로 잘못 인식해 비싼 요금이 매겨졌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이와 관련해 과다 청구된 요금은 자동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